우리가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은 뭐 그냥 진짜 다 뒤집어 엎어버릴 네.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아주 질서 있게 박근혜를 초장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개헌인데 개헌을 하는 겁니다. 무슨 뭐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뭐 이를테면은 분권형 개헌,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키는 뭐 분권형 개헌, 뭐, 내각제 네. 이런 거 말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부칙에다가 현 대통령 박근혜의 그렇죠. 임기는 몇 월 며칠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개헌을 걸자는 거지. 지금 보면은 네. 바른정당 의원까지 합해서 200석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은 지금 탄핵이 기각되면 전원 의원직 사퇴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안 한 선언을 바른정당은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00석이 넘어가서 네.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지금 80%의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지 안 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까지 국민투표에 부의돼가지고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민투표가 가결되면은 박근혜는 몇 월 며칠까지만 임기를 하고 그렇죠. 내보내는 거죠. 네. 박근혜의 임기를 축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우리 탄핵의 네. 핵심적인 목적이라면 질서 있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건 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 있게 우리는 법대로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혁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갖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저기처럼 뭐 아스팔트를 뭘로 뭐 넘실거리게 하겠다 뭐 몽둥이를 들고 눈가를 빼버리고 네. 목을 따고 이런 세력들에 네. 비해서 훨씬 성숙하고 수준 높은 시국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각될 경우에 절대로 멘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화를 내도 좋고 예. 약간 더 폭력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더 거칠어질 수 있고. 시발 이럴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청와대에 멀리 이렇게 돌이라 던지고 이럴 수도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앞에 가서 똥을 쌀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거칠고 부드럽고 이걸 떠나서 멘탈이 붕괴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예, 테레비 화면이 떠 있습니다. 제 앞에. 테레비 화면이 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는 뉴스 속보가 뜹니다. 예. 그 순간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절대로 내 멘탈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요즘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폭력 안 쓴다. 우리는 법을 지킨다. 우리 지금 18차에 이르는 촛불 집회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바닥에 촌농 떨어질까봐 쓰레기 한 점 버릴까봐 네네. 내내 그냥 조바심 치면서 질서 있는 혁명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서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국면,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갖고 네. 임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폭력 기조로 많이 왔는데, 예.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참은 게 아니라, 예. 우리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길들이 있었어요. 예. 대통령 자진 사퇴를 압박해보기도 했고, 예. 또 탄핵을 압박해가지고 국회를 움직여도 봤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사태 터졌을 때는, 예. 삼성은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삼성이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크게 우리가 물결을 만들어 왔고, 예.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로 가는 이런 다양한 선택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우리한테 카드는 남아있다라는 거를, 예, 분명히,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전 의원께서 이제 녹색당 회의 네. 하러 가셔야 되는데, 네. 녹색당이 있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디에 있어요? 자유당으로. 네. 이 한당에 그런 거물급이 2명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물급이. 알겠습니다. 예. 지금 또 사실 이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후보들이 1, 2등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없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2명이 다 자유한국당에 간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정치의 독과점을 굉장히 강화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우리 큰 물로 김용민 PD 보내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은 작은 소수 정당에 남아서 먼 미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수 정당이 아니라 선명 이념 정당. 우리 녹색당. 여러분 녹색당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결국 우리 한국 정치의 미래는 이제 지역 정당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념 정당화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녹색 정신, 환경에 대한 그런 각별한 이념적.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 노래 부르신 분 있죠? 정수라. 네, 이분이 네. 저 촛불 집회 나오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저 노래 못 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뭣도 모르고 지난번에 그 네. 신중현 선생의 아름다운 강산을 틀었다가 네네. 그 아드님 신대철 그렇죠. 씨가 뭐라고 하니까 그다음 다시는 안 네. 부르잖아요. 아, 그 정수라 씨가 촛불 집회. 예. 아, 그렇군요. 한번 그런 예. 제안을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계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나이 때 그 시대에 활동했던 연예인, 방송 연예인 중에 예.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정수라 네. 씨는 한 번도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보수 색채를 가졌던 분 아, 아니고요. 네네. 또 굉장히 시대 문제에 대해서 아. 관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뭐 어떤 정치적 식견을 드러내는 것이 금기 시대다 보니까 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하. 네, 많이 계세요. 아, 이거 대반전인데요. 대반전입니다.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아, 네네. 예.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맘마이스에도 한번 모셔볼까 지금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예. 자, 엉뚱한 노래 좀 틀고 있어요, 제 양반들. 예. 뭐, 안치환 씨 노래도 틀던데, 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김수민 의원님은 또 우리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됐는데, 최순실한테 네. 박근혜가 자기를 놓고 도망갔단 말이죠. 네. 또 이제 힘이 없어지게 됐고, 네. 또 지금 자기가 어떻게든 모아놓은 재산, 네. 언니 명의로 이제 해놓은 재산인데, 이게 애매해졌잖아요. 네. 박근혜와 최순실의 향후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전 같을 수 있을까? 아, 그렇죠. 네. 그 감옥 안에 그 좁은 공간 안에 있다 보면은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혹시 감옥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없습니다. 아, 네. 갔다 온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 그렇죠. 예, 예, 갔다 예. 오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예, 예. 그러면 지금 또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뭐 대통령이 지금 내 뒤통수를 때린 건가? 예. 나를 그냥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는 건가? 이런 자그마한 징후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하물며 뭐 외국으로 튀어버린 경우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고. 예, 예. 모르죠. 뭐 외국으로 튀면서 최순실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예. 외국에 있는 비자금을 관리하러 가는지 뭐 그럴 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 최순실은 묶여있는 상태고, 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서, 이제 직을 잃게 될 경우, 박근혜하고 최순실 사이에 어떤 그 소통 창구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변호인이라든가 뭐 아. 그거야 충분히 이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근데 변호사가 눈앞에 있는 범죄를 보고도 혹은 뭐 가교 역할을 했다든지 그러면 처벌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안 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경우인 거고.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틀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예, 네. 예. 지금 뭐 사실은 최순득, 최순실 자매간에도 틀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시호 씨가 솔직하게 이리저리 불고 있으면서 예, 예, 예. 자매간에도 틀어질 지경인데 뭐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간에 안 틀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순실이 도리어 장시호가 먹던 메로나를 먹으면서 수사 협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3월 13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탄핵 심판 반드시 이것이 인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네. 만에 하나 인용이 안 된다. 각하 또는 기각이 된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아스팔트에 나오게 되는데. 아스팔트 위에서 메로나를 먹는다. 예, 예. 네. 아스팔트 위에서 메로나 먹을 수 있지. 예, 예.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이제 예. 상대방 쪽의 폭력을 통제할 겸 미리 조금 각오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예. 만약에 기각 판결이 나면 예. 기각한 그 헌법재판관들을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놔둬야 된다. 예. 굳이 거기다 대고 전화해가지고 왜 기각했냐 하고 막 신상 까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예,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그렇지. 건드려서 사실은 일을 크게 좀-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선언하는 것은 네. 저쪽에 있는 친박 집회 쪽 사람들한테도 네. 탄핵 결과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도 네.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라는 경고의 표시가 동시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네. 우리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 이름이 다 이제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뭔 판결을 냈는지. 네. 기각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은 우리가 지금 당장 욕하지 않아도 후대에 두고두고 그렇습니다.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다 뭐 얹을 필요가 없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
뭐 수명이 줄 것도 아니고 재산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아유, 대대로 개망신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대로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다 뭐 얹어봐야 흔적도 안 나. 네. 하여간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그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뭐 법률적으로도 잘못됐지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다른 스텝을 밟아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탄핵이 기각된다는 거는 그냥 법적 절차에 따른 파면이 무산된 거지 예.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 안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보수 정치권에서 특히 왜곡을 하고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투 트랙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야라는 트랙과 탄핵이라는 트랙 두 가지로 왔기 때문에 예. 탄핵이 기각됐을 때 의연하게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그때가 되면 또 날씨도 지금보다는 좋을 것이기 때문에 네, 한번 싸워보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권은 탄핵 기각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갖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개헌이라던가 그러니까 예. 개헌을 통해서 박근혜 임기를 단축시켜버리거나 예. 박근혜 실권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방안이라던가 그렇지. 네, 아니면은 헌법재판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예. 그걸 헌법을 고쳐서 그러니까 내각제 이런 거 말고요. 그건 나중에 판단할 얘기고 예. 그거 말고 박근혜를 실질적인 임기와 혹은 그 실권을 제한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개헌이나 혹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사실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썩 잘된 규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상권 분립에도 좀 안 맞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탄핵해서 다시 탄핵을 붙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정치권도 물론 기각이 될 가능성이 낮게 보이지만 예.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이런 안들을 좀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